네, 지금부터 안양 안양삼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정부에서 최근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신규 주택과 생활 SOC 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도입하였고 우리 시 안양 3동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 이후에 안양시와 LH에서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향후 안양 3동 1원이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고 안양시 도시재생 사업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안양삼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이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더임 ENC 김경용 실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안양 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인구, 산업, 물리환경 측면에서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을 통한 주거환경 및 지역 활력 제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안양 3동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비전은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지향하는 자연친화 단지 조성입니다. 목표는 생활권 단위 커뮤니티 형성, 자연을 품은 쾌적한 정주 환경, 지역 맞춤형 생활 SOC 공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물 보상을 시행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상금 총액의 범위 또는 기존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 허용하며 1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익 공영 분양주택을 도입합니다. 분양금액 부담 능력이 없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실거주자는 분양 가격의 50% 이상 지불 시 주택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 세입자, 상가 임차인 지원 방안입니다. 건설 기간 중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안양삼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는 세 분이신데요. 중앙대 배웅규 교수님, 그다음에 독립 B&D의 이소구 대표님, 토지연구원의 김옥연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실제 LH나 안양시의 관계자가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이런 현장 소통 공간을 좀 운영을 하셔서 바로바로 가까이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익 공유형 분양주택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재산가가 많이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소 주택의 분양 금액의 50% 정도를 먼저 내면은 추후에 이렇게 조금씩 갚아가면서 결국 내가 분양을 받게 되는 혜택을 드리는 이런 개념이 좀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대개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비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을 따져보면 대개 이제 공공시설의 부지의 비율이 되게 적게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용도 지역이 1종이나 2종 지역인데 3종 지역 등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다 보니까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더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엔 우리 이 대표님, 이소구 대표님의 토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가 보니까는 3마리의 토끼를 쫓아야 되는 아주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는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은 그 자산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돼야 되는 측면에서 주민들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느냐라는 토끼를 쫓아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재생사업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 사업이 어떤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가 이 본 사업의 본질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측면에서는 이것이 공간적으로 공공주도의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아주 모범적인 공간 계획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아주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첫 번째가 생활 SOC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에서 보조도 받으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생활 SOC라는 거는 이 블럭만 아닌 주변 지역을 위한 생활 SOC를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는 하나의 블럭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어떤 거점이라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하나의 마을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마을의 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주변 지역과 이 사업 지구가 이질감 없이 공유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고 배려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과거 뉴타운이 가장 문제됐던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재정 착률이겠죠. 있는 분들이 다 나가고 재정 착률이 20%밖에 안 된다. 또 세입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더 큰 문제는 다가구 주택 같은 거를 지어서 노후에 그 수익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였는데, 실이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뒷부분에 많이 고민을 하고 여기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옥연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봐도 사실상 이 지금의 제안서 수준으로는 내가 얼마나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떤 이익을 볼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용적률 상한과 비롯해서 건축 규제 완화라는 부분, 그리고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되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청회 전에 사전 질의를 이제 접수해가지고 지금 강무영님의 24분께서 사전 질문 및 찬성과 반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통되는 질문인 보상금 산정 방법, 세부 보상 금액, 평형별 예상 분양가, 대출 가능 여부 등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포함되었기에 별도 답변은 생략하고, 기타 세부적인 질문 사항에 대해 질문 내용, 답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540세대였는데 400세대로 축소한 사유가 뭐냐, 그다음에 30평 이상 되는 큰 평수는 없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최고 층수가 20층인데 20층 이상 고층은 없는지 등의 아주 구체성 있는 질문입니다. 예. 예, 당초 540세대에서 400세대로 축소된 사유는 저희가 이제 법적 공원 녹지율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당초에 이제 30평 이하 세대수가 많았었는데 그 30평 이상 세대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이제 400세대로 좀 축소되었고요. 추 시행 계획 수립 시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20층 이상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은 또 우선 공급자 59 타입과 84 타입 중 어떤 타입으로 어떻게 배정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뭐 디테일하게 결정된 바는 없는데, 토지 소유자분들이 이제 공급받기를 원하는 유형을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이제 원하는 유형으로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그러나 이제 또 세대수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경합할 시에는 보상금 총액이 이제 제일 높은 순으로 배정하는 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법령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계획을 책정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 시점에 감정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준수를 해서 이제 주민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지구 지정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보상할 시점에 이렇게 이제 된다는 점 좀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이 적어서 주민 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로 책정되는가? 뭐 이런 질문이십니다. 예. 저희는 일반 분양분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을 해서 법률에 정하고 있는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가 아닌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이제 일반 분양분을 하고 주민분들께 이제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한 금액에서 5에서 10%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할인을 해서 좀 이제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주택 건물 보유 시 상가와 주택 동시 취득인지 일정 조건 충족 시에는 주택 및 상가를 취득 가능합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LH의 우리 이영직 팀장님의 말씀 듣고 다음에 안양시의 도시계획과장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직 팀장입니다. 그 토론 내용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잘 들었고요. 또 질의사항들 이런 부분 보니까 실시간 채팅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 보니까 주민들께서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예의도 있으시면서 이렇게 또 질의도 생사하게 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또 걱정도 많으시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뭐 짧은 시간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담당자 연락처하고 이제 이메일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사실은 뭐 모든 거를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도 드리고 국토부 쪽에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안양시 도시재생과장 조은호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코로나라는 시국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진행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질의를 받았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이득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안양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또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시고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분들께서는 안양시청 도시재생과로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실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안양삼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안 주민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